여기서 그러면 멀티플 10배만 줘도 시가총액은 12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도 물량을 모아가지고 이런 구간에도 팔면서 3,7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직투생 여러분. 오늘 영상은 거의 유료 강의급 핵심만 담았으니까요, 꼭 여러 번 돌려보시고 본인 종목에도 직접 적용해보세요. 바로 밸류에이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거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엔 80% 이상이라 생각하고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90%는 이걸 안 한다고 봐요. 이 종목 지금 싸게 산 건가? 비싸게 산 건가? 아니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대부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하잖아요. 뭐 많이 반등하겠지, 뭐 뉴스 나오니까 오르겠지, 지금 테마 같이 가니까 오르겠지. 하지만 그거는 판단이 아니라 좀 기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기대에 좀 근거를 더해줄 무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란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고려하고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 저는 기본적 분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건가, 밸류에이션이 기준이 있어야 뭐 수익 실현도 가능하고, 뭐 하락장에서도 이런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지 하면서 버틸 수도 있어요. 향후 업사이드를 파악하여 이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특히 직장인 투자자라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고 가격대별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나? 뭘 보고 계산하는 거야?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매출액, 이 회사 연간 얼마를 버냐. 두 번째, 영업이익, 그중 얼마가 실제로 남냐. 세 번째,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익의 몇 배를 시장에서 쳐주고 있나. 이 3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PER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나오는데 저는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해요. 순이익은 세금 그리고 영업외 손익이 껴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영업이익의 80%나 90%를 순이익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좋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다 적었지만 성장성은 2년 후를 보자. 왜 2년 후를 보냐,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1년이나 2년 후의 실적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26년에 실적이 확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미 25년부터 주가가 반응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도 1년이나 2년 후 실적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방산, 원전, 화장품 섹터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들 실적이 찍힌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2년, 3년 실적을 시장이 미리 땡겨와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땡겨온 수준이죠. 말 그대로 미래를 미리 땡겨와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을 선반영해서 결정이 되고, 시장은 보통 2년 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밸류에이션 추정은 1년이나 2년 후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GNC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꼭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GNC 에너지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억,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한 600억에서 700억 이 정도 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 600억을 기준으로 그 회사에 다가 멀티플 10배를 주면 6천억이잖아요. 근데 6천억을 주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른 그런 트렌드적인 부분이라서 10배, 많게는 15배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6천억에서 1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GNC 에너지의 시총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올해 초만 해도 한 2,500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2배, 3배 정도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3천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렵지 않게 더블, 100%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멀티플을 5배밖에 못 받고 있네? 근데 이거는 시대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5배는 좀 아까운데 10배나 15배까지 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미리 저희가 추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싸니까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됐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제가 처음에 추정했던 대로 이제는 7,500억, 9천억, 1조까지는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미리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놓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잡아놨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말이 길었네요. 실제 매매로 밸류에이션을 좀 알아보자. 과거에 투자했던 SKC인데요. 이 회사는 한때 2차전지 동박업체로 알려졌지만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이 가능한 회사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어요. 유리기판이 뭐냐면 고성능 반도체,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소재예요. AI가 뜨면서 전력 효율을 높이는 유리기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실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볼게요. SKC의 유리기판 공장 한 개가 생산 면적이 6만 미터 제곱이다. 이 한 공장에서 나오는 연간 매출액은 약 1.5조에서 2조 원이 가능하다. 워낙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소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예상된다. 즉 공장 한 개당 영업이익이 약 6천억 정도는 날 수 있겠다. 유리기판만 봤을 때요. 이 회사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 12만 미터 제곱 공장 운행도 가능하다. 영업이익은 최대 1.2조까지 달성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멀티플 10배만 줘도 시가총액은 12조가 가능하죠. 이게 28년, 29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이 시장에 부각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양산이 가능한 SKC가 시가총액 10조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총이 약 3.5조에서 4조였으니까 업사이드는 보수적으로 2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계산을 기반으로 양산이 실제로 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이 가겠구나 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를 했어요. 중요한 건 미리 계산하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진행했어요. 왜 팔았냐? 아직 양산되려면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제로 양산되기 전까지는 하락하는 지지라인에 모아서 상승하는 저항라인에 파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직장인은 이렇게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뉴스가 나올 때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 밸류에이션 계산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 시점의 스냅샷 같은 느낌이라 변화하는 데이터에 따라 시나리오도 달라져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를 어떻게 했냐. 작년 8월에 매매를 했었네요. 이때 아마 제 생각에 주식이 많이 떨어진 날이었을 것 같은데 그날이군요. 블랙 먼데이군요. 블랙 먼데이 때도 저는 매수를 하고 있었네요. 그만큼 그때 이 주식을 괜찮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모았다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기판 기대감으로 쭉 올랐지만 저는 물론 꼭대기에선 팔지 못했지만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저는 정리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갭이 커요. 또다시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보면은 아마 이때가 계엄령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물량을 모아가지고 이런 구간에도 팔면서 매매를 종료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매도를 하고 다시 유리기판이 눌렸을 때 매집을 해서 다시 또 유리기판이 부각받을 때 팔고 이 구간에서 못 본 게 참 아쉽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확한 저점과 정확한 고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비중을 풀로 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샀어도 꼭대기에 정확하게 파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정한 만큼 지지 근처에서 사고 저항 근처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이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볼까요? 일지 기간 종목별 매매 일지를 보면 여기서 보면 종목에서 SKC 치면 이 종목으로는 3,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네요. 이건 이제 신용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요. 밸류에이션은 업사이드의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작업이다. 영업이익, 매출, PER만 잘 계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은 미리 밸류에이션을 하고 모멘텀 전에 미리 매수를 하고 그게 모멘텀이 노출이 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다. 뭔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단지 저는 안 해봐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쌓아가는 게 우리 같은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에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